노년기 간식이 몸에 미치는 뜻밖의 영향, 서지훈 의사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들기 전 혹은 끼니 사이에 입이 심심할 때 드시는 간단한 간식이 사실은 당신의 체력을 은근히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아셨나요? 은퇴 이후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십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설탕을 피하고 과자 대신 건강해 보이는 간식인 견과류를 선택하죠. 하지만 모든 견과류가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견과류는 오히려 근육 감소증, 즉 사코페니아를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견과류는 기억력, 혈액순환, 근육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되죠. 60세 이후부터는 우리 몸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선 더 많은 단백질, 더 깊은 수면, 더 정교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근육은 나이 들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유지해줄 무언가를 공급하지 않으면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오늘부터 피해야 할 7가지 견과류. 이 글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꼭 피해야 할 7가지 견과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유행이라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심장 체력 수면 혹은 복용 중인 약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정보를 공유하느냐고요?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과 직접 상담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자기 몸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지, 또 얼마나 안정감과 활력을 갈망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견과류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고 몸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부드러운 알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아쉬우셨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정말 소중합니다. 캐슈넛, 다리 힘 약화와 뼈 약화를 부르는 부드러운 유혹 캐슈넛은 부드럽고 고소하며 심장에 좋은 견과류라는 이미지 덕분에 많은 어르신 댁식탁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조용히 뼈 건강을 약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이지만 몸속에선 조용히 해를 끼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부터는 뼈 재생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읽는 속도가 만드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지죠. 게다가 캐슈넛처럼 옥살산, 옥살아테, 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방해하고 결국 뼈를 약하게 만들고 골절 위험을 높이며 낙상 후 회복도 더뎌지게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의 여성 환자, 은희 어르신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늘 캐슈넛을 과자보다 나은 선택이라 여기며 밤마다 조금씩 드셨죠. 하지만 자꾸 발바닥이 아프고 아침에 몸이 불안정하다는 호소가 계속됐습니다. 캐슈넛을 끊고 칼슘 흡수를 돕는 간식으로 바꾼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걸 먹는 줄 알았는데 음식이 이렇게 조용히 몸을 망칠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습니다. 혈당 조절 중인 어르신에게는 특히 밤 시간에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해 염증을 키우고 근육분해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이 마르거나 틀니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질식 위험도 존재하죠. 결국 캐슈넛은 부드럽고 달콤해 보여도 노년의 몸에는 한 입 한 입이 체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견과류가 뒤에 있습니다. 잼이나 스프레드 간식 믹스에 자주 등장하는 그 견과류는 관절과 간 건강에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땅콩, 싸게 사서 비싸게 치르는 관절과 간의 대가. 땅콩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침 토스트에 단백질 배 견과류 믹스에도 숨어 있죠. 저렴하고 구하기 쉽고 든든하기까지 하니 많은 어르신들에겐 익숙한 간식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몸이 점점 민감해지고 변화하는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땅콩은 실제로는 견과류가 아니라 콩류입니다. 땅속에서 자라기에 곰팡이에 쉽게 오염될 수 있는데 이때 생성되는 독소 중 하나가 바로 아플라톡신입니다. 이 물질은 간 손상 면역력 저하, 심지어 암과도 연관이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젊은 몸도 해독이 힘든데 간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 노년기엔 그 위험이 더 큽니다. 특히 여러 약을 함께 복용 중인 분들에겐 부담이 2배죠. 76세의 민수 어르신은 땅콩을 아주 즐기셨습니다. 이게 내 단백질이야. 싸고 든든하고 좋아. 하지만 늘 피로하고 관절이 욱신거리고 속이 더부룩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땅콩을 끊고 나서야 아침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편안해졌고 관절 통증도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더 많은 약이 답이 아닙니다. 덜 해로운 선택이 먼저입니다. 또한 땅콩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적당하면 괜찮지만 너무 많으면 만성염증을 악화시켜 관절통 근육 약화,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에겐 더 문제입니다. 땅콩에 포함된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땅콩버터는 괜찮을까요? 아쉽게도 대부분의 땅콩버터는 설탕, 소금, 경화유가 듬뿍 들어간 느리게 해를 끼치는 음식입니다. 근육을 지키고 싶은 어르신에게는 그야말로 은근한 함정입니다. 하지만 다음 견과류는 더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고급스럽고 부드럽지만 매일 밤 당신의 근육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마카다미아, 고급스럽지만 근육에는 무관심한 간식. 마카다미아는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맛으로 사랑받는 견과류입니다. 고급 디저트 건강 간식 코너 선물 세트에서도 자주 볼 수 있죠. 하지만 나이든 몸, 특히 근육을 지켜야 하는 노년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엔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지방이 많고 포만감도 주니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카다미아에는 근육 회복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몸은 특히 밤 동안 근육을 복구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성분이 부족하면 몸은 어쩔 수 없이 기존 근육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쉽게 피로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칼로리도 문제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도 칼로리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든 어르신들이 무심코 한 줌만 드셔도 200칼로리를 훌쩍 넘게 섭취하게 되죠. 이게 계속되면 원치 않는 체중 증가로 허리, 무릎, 고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중 마카다미아의 대부분이 가공유로 볶아지고 소금까지 뿌려진 형태라는 점입니다. 이런 처리 과정은 심장질환, 고혈압, 염증을 악화시키고 특히 혈액순환에 민감한 어르신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69세 여성 환자 미자 어르신은 거실 책상 옆에 항상 마카다미아 통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게 내 보상이에요. 하지만 점점 다리가 무겁고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야간 간식을 고단백 식품으로 바꾼 후 아침이 가벼워졌다고 말하셨습니다. 이젠 한 발 더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처럼 마카다미아는 겉으론 고급스럽고 건강해 보이지만 노년기에는 조심해야 할 간식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견과류는 약물 대사와 관련된 더 민감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자, 작고 부드럽지만 약과 부딪히는 예기치 못한 위험잣은 작고 고소하며 고급 요리나 샐러드 페스토에 자주 사용되는 견과류입니다. 겉모습은 너무나 순하고 평범합니다. 하지만 특히 여러 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들에게는 조심해야 할 성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세는 피놀레산, 피놀레닉 애시드 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간의 약물 대사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용하는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빠르게 분해되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 박동 조절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스타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간 기능이 살짝만 변해도 부작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변화는 피부 트러블처럼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혈압 급상승, 심계항진, 혈액 응고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파인 마우스입니다. 잣을 먹은 후 입안의 금속 맛 쓴맛이 며칠간 지속되는 증상인데 해는 없지만 매우 불쾌합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식욕이 사라지며 결국 근육 유지에 필요한 영양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죠. 특히 이미 식사량이 줄어든 어르신들에게는 작은 변화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잣은 다중 불포화 지방, 폴연사추레이티드 팻도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산화가 매우 빠릅니다. 조금만 보관이 잘못돼도 세포 노화 관절염 혈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산화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잣처럼 작고 매끄러운 형태의 음식은 입이 마르거나 삼키는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겐 질식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잣은 단순히 입에 좋은 고급 간식이 아니라 몸의 약물 대사 리듬과 회복 균형을 은근히 흐트러뜨릴 수 있는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견과류들이 조용한 해였다면 다음 견과류는 작은 양만으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살구씨와 쓴 아몬드, 아주 적은 양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쓴 아몬드나 살구씨는 흔히 집에 있는 견과류는 아니지만 자연 디톡스, 항암 견과, 천연약 같은 이름으로 온라인이나 건강식품점에서 종종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한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아미그달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몸속에서 시아나이드 청산우로 바뀝니다. 네, 바로 그 독극물 청상아리의 성분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견과류에서 이런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불과 4삽개에 쓴 아몬드만으로도 현기증 구토, 혼란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고 10개 이상 섭취하면 응급실이 필요한 중독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도 더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70대 부부, 기호 어르신과 순자 어르신은 인터넷에서 항암에 좋다는 글을 보고 살구씨를 매일 몇 개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자 어르신이 편두통 메스꺼움 호흡, 불평함을 호소하셨고 처음엔 약 부작용이나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혈중에 소량의 시아나이드 농도가 검출됐습니다. 섭취를 중단하고 나서야 증상이 빠르게 사라졌죠. 이런 견과류가 더 위험한 이유는 우리를 건강해 보이는 말로 유혹한다는 점입니다. 해독, 항산화, 자연치료 같은 단어는 듣기 좋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은밀한 독성은 나이든 몸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조용한 해로움이 아닙니다. 느리게 약하게가 아니라 즉각적이고 급성입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견과류는 이처럼 극단적인 독성은 없지만 대부분의 어르신이 자주 드시는 혼합 견과류 속에 조용히 숨어있는 위협입니다. 영양 간식이라는 이름 뒤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짠 혼합 견과류, 부엌 찬장 속 조용한 적, 짠맛이 도는 혼합 견과류 통 하나. 편하게 꺼내 먹을 수 있고 TV를 보며 가족과 함께 나누기도 좋고 간식으로 과자 대신 선택하기에 괜찮아 보이는 대안입니다. 하지만 이 간편함 속엔 보이지 않는 해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순환 수면 통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죠. 혼합 견과류에는 대부분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에 볶은 뒤 소금에 절인 형태가 많죠. 이러한 조합은 혈압을 올리고 부종을 유발하며 이미 혈관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멍하거나 발목이 붓거나 밤에 자주 깨신다면 그 원인이 나이가 아니라 바로 이 짠 간식일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혼합 견과류 안에 이미 말씀드린 캐슈넛 땅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근육 회복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뼈와 관절에 부담을 주는 견과들이 건강 간식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거죠. 반대로 진짜 도움이 되는 견과류인 피스타치오 호두껍질 아몬드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열량 나트륨 나쁜 지방만 가득한 조합을 드시는 셈입니다. 81세의 호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과자는 끊고 이제는 견과만 먹어. 하지만 어떤 견과인지 여쭤보니 그냥 믹스된 거요 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라벨을 읽어보니 1회 섭취량에 나트륨 200mg 이상, 수소화유, 경화유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좋은 줄만 알았어요. 어르신의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똑똑한 선택을 하신다면 지금 드시고 있는 간식을 근육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식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다음 견과류는 겉보기엔 매우 건강해 보이지만 단 몇 개만으로도 몸속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브라질 너트입니다. 브라질 너트, 셀레늄 과다의 함정.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커다랗고 묵직하며 겉보기에 풍부한 영양을 담고 있는 건강 견과처럼 보입니다. 특히 셀레늄, 셀레니움. 이 풍부하다는 점이 강조되며 면역력 갑상선 기능, 심지어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셀레늄은 미량 영양소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주 소량만 필요한 성분이죠. 브라질 너트 단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한 줌, 두 줌 드신다면 10배 이상의 셀레늄을 섭취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간이나 신장 기능도 줄어들기 때문에 과잉 섭취된 셀레늄이 체내에 남아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로감, 관절통 탈모, 소화불량 신경 이상, 증세까지 다양한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75세의 베트남 참전 용사였던 영수 어르신은 브라질 너트가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몇 알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이유 모를 피로감과 관절, 뻐근함에 시달리셨고 혈액 검사에서 셀레늄 농도가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섭취를 3일에 한 알로 줄이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해롭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게다가 브라질 너트는 포화지방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자연식품이라고 해도 심혈관 질환이나 콜레스테롤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죠. 무심코 자주 많이 드시게 되는 특성상 위험은 더 커집니다. 결국 건강식품도 양과 빈도를 지켜야 효과를 보는 법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존중하며 드셔야 하는 견과류입니다. 반짝이는 마케팅이나 화려한 블로그보다 몸이 원하는 진짜 균형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피하는 7가지 견과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저는 매일 어떤 음식을 선택해 근육을 지키고 아침을 가볍게 시작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저는 매일 이렇게 먹습니다. 기억력, 근육, 평형감을 지키기 위한 작은 루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수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몸을 지키는 건 작은 올바른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가의 보충제나 복잡한 식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선택, 그것이 노년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특히 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 몸은 근육을 복구하고 뇌를 정리하고 면역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저지방 코티지, 치즈 소량 코티지 치즈에는
카제인, 차세인, 카이라는 느리게 소화되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밤새 천천히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저는 호박씨 한 작은 숟가락을 함께 넣습니다. 호박씨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다리 쥐를 예방하고 근육 이완을 도와줍니다. 또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기운이 부족한 날엔 잘 익은 키위, 2개 키위는 멜라토닌 외에도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피로한 날, 관절이 뻣뻣한 날, 저는 키위를 꺼내 먹으며 몸과 마음이 부드럽게 풀리는 걸 느낍니다. 아침, 하루걸러 호두, 이 사말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인 ALA가 풍부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두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해줍니다. 정원 일을 하거나 산책을 길게 하는 날에는 꼭 챙깁니다. 이 음식들은 기적의 음식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의 제 삶에 맞게 조절된 작고 꾸준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이를 매일매일 느낍니다. 통증이 줄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아침에 발을 딛는 느낌이 다릅니다. 결론, 내일을 위한 가장 강력한 투자는 오늘 밤의 작은 선택, 60세 이후의 삶은 쇠퇴가 아닙니다. 서서히 현명하게 내 몸에 맞게 조율해가는 시간입니다.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견과류도 근육을 지켜주는 단백질도 모두 우리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 내 몸이 내일 더 강해지려면 나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이 질문 하나로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나만의 회복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무엇이든 처음은 작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자금이 쌓이면 균형 활력, 기억력, 독립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령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